안녕하세요. 임종격 스페셜의 신윤아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추위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 12월 들어 다소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임종격 대표님의 스페셜 클래스만큼은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덕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데요. 오늘도 르네상스 파트너스의 임종격 대표님과 함께 성공 투자를 위한 알짜배기 투자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임종격 대표님의 강의 만나보고 오시죠. 반갑습니다. 임종혁 스페셜의 임종혁입니다. 오늘은 원전 풍력 태양광 테마주 공략법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테마주 케이스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올해 3월 31일 날 배수의 진을 치는 박스 상단을 상한가로 돌파하는 아주 멋진 장대항봉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상한가 다음 날 시가가 생각보다 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다음 날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에 성공을 했을 겁니다. 장중에 15%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차를 두고 이제 지켜보니 바닥권 첫 상한가 이후 돌고 돌아서 1,700원을 핵심 지지선으로 하는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만들어집니다. 서울대 정문은 핵심 지지선을 포착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녹색선 위에서 안착할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선 1,700원이라는 녹색선 위에서 대한전선이 이제 안착을 시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월 6일 날 장중에 2,400원을 터치했고 2,400원 전후에서 이제 저항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조정 파동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이 오르고 많이 빠져서 대형 큰 사이즈의 이제 서울대 정문이 이제 완성이 되고 올해 10월 27일 경에는 1,400원 위에서 상승 에너지를 응축하는 1,400원 위에서 상승 추세 변곡점을 만들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패턴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V자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의 생애 주기별 지지선을 찾아서 그 지지선 근처에서 공략을 한다면은 수익을 유의미하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LS 일렉트릭 케이스인데, LS 일렉트릭이 올해 10월 17일 전후에 47,000원을 녹색선으로 하는 47,000원을 지지선으로 하는 서울대 정문을 이제 완성을 했고, 이 지지선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돈을 벌게 됩니다. LS 일렉트릭은 이제 V자 반등 흐름이 이제 전개가 됐고 6만 원 전후에서 이제 저항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하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한 다음에 저항선 근처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은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저항선 근처에서 막힌 종목들은 결국엔 조정을 받게 되고요. 저항선을 뚫은 종목은 관성의 법칙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약세장 속에서는 저항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서 관성의 법칙으로 급등하는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주요 저항선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주요 정선을 찾는 데 있어서 주요 지지선과 주요 저항선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서울대 정문 기법이 상당히 맹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로코리아가 중장기 박스 상단을 올해 8월 9일 날 돌파합니다. 저항선, 중장기 저항선을 돌파할 때 대량 거래 장대항봉이 이제 발생이 됐고요.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자면 추가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 급등이 나와서 결국에는 8월 18일 날 26,450원 전후에서 고점을 확인하고 이제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중장기 저항선을 비교 우위의 탁월한 업황 모멘텀, 실적 모멘텀 등으로 이제 돌파한 종목은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열 상승 흐름이 전개된 종목은 결국엔 조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꽃은 피지만 꽃은 때가 되면 또 지고요. 또 꽃이 지고 다시 또 꽃은
피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은 결국에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경향성이 이제 있습니다. 아무리 업황이 좋은 종목도 미래 가치가 주가에 선반영되면요, 시차를 두고 시장 조정 등의 어떤 이유로 가격 조정을 받게 돼요. 하이로코리아도 가격 조정을 이제 받게 되죠. 가격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18,000원 근처에서 이제 지지 라인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서울대 정문 패턴이 올해 10월 26일 날 이제 완성이 돼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18,000원 지지를 전제로 하이로코리아를 공략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녹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올라가는 거고요. 녹색선을 이탈하면은 이제 추세가 더욱더 이제 하락 추세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녹색선 근처, 그러니까 녹색선과 현재가 괴리가 크지 않을 때 하이로코리아를 10월 하순경에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버는 거죠. 돈을 벌게 되는데 오르는 건 좋아요. 예, 상승을 해서 수익은 나요. 수익은 나지만 엄청난 대박 수익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로코리아는 23,500원 전후에서 저항을 확인하고 상승 탄력이 둔화됐기 때문이죠.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을 확정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큰 상승 흐름이 전개된 종목은 가격 조정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를 모아야만 대박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요. 어설프게 에너지를 응축한 종목은 반등을 해봐야 이런 식의 기술적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이 상승폭이 적은 상승폭이 아닙니다. 꽤 괜찮은 V자 반등 흐름이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강밴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강밴드가 핵심 저항선을 완벽하게 돌파한 시점이 바로 올해 8월 10일이었어요. 8월 10일 날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종가가 14,000원을 기록하면서 그냥 뻗어가는 아주 인상적인 나이스 샷을 날리게 됩니다. 이 주요 저항선 돌파 나이스 샷 이후에 성강밴드는 이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온 다음에 좁은 밴드를 만들면서 과거 매물을 소화하게 됩니다. 의미 있는 아주 유의미한 저항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시도하는 종목은 보통 이런 성강밴드처럼 이런 식의 고가권에서 좁은 밴드를 만들게 돼요. 이 좁은 밴드 하단을 깨면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단을 지켜내면은 다시 재차 고점을 돌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강밴드의 녹색선이 바로 핵심 지지선이고 14,000원을 지지선으로 하는 좁은 밴드를 완성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4,000원을 이탈했을까요? 이탈하지 않았을까요? 이탈하지 않고 결국에는 단기 상승 흐름과 중기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만 상승하는 건 좋지만 17,500원 전후에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오버슈팅 나오고 고가놀이 한 다음에 고가놀이 지지선 지켜낸 다음에 신고가 돌파한 종목이 저항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주가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받게 됩니다. 가격 조정을 받다가 핵심 지지선을 찾게 됩니다. 그 핵심 지지선이 녹색선이고 녹색선은 바로 12,350원이었어요. 그래서 10월 26일 전후에 12,350원 위에서 안착을 시도하는 그런 서울대 정문형 패턴이 이제 완성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닥을 다질 때 에너지를 응축하는 강도가 좀 약했어요. 상승 에너지 응축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반등 시 기술적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강밴드는 V자 반등 흐름이 전개된 다음에 16,000원 전후에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저항을 받으면 상승 탄력이 둔화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축소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국전력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배수의 진을 치는 좁은 박스 상단을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올해 11월 9일 날 돌파를 하게 됩니다. 11월 9일 날 아주 멋진 바닥권 탈출형 장대 양봉이 나왔고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은 기업이 좁은 밴드를 완성하고 좁은 밴드, 변동성이 축소되는 좁은 밴드 안에서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그 좁은 밴드 상단을 돌파시키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면요, 관심 종목 폴더에 무조건적으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자, 한국전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11월 9일 이후에 한국전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권 대량 거래 나오고 그 다음날 흔들고 나서 V자 반등 흐름이 전개되다가 오른 거를 어느 정도 반납하자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보이고 녹색선의 윤곽이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녹색선은 서울대 정문 핵심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19,000원 위에서 안착하는 듯한 패턴이 완성이 됐고 12월 8일 전후에 나 한국전력 19,000원 지지를 전제로 나는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19,500원 근처나 이하 자리에서 19,000원 이탈 시를 손절로 잡고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법니다.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돈을 벌게 돼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약세장 흐름 속에서도 한국전력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있었을 거예요. 서울대 전문 기법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자, 그리고 에너토크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에너토크는 원전 테마주. 지금 원전 테마주 종목들 보면서 트레이딩 케이스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토크는 중장기적으로 가파른 가격 조정 사이클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너무 많이 조정을 받다 보면은 더 이상 흘린 눈물도 없어져요. 악재가 주가에 과하게 선반영되고 호재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까지 가격이 밀리게 돼요. 그래서 이 급진적인 가격 조정 사이클이 이제 전개된 후에 이제 배수의 진을 치게 됩니다. 바닥권에서 좁은 밴드를 형성하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그 좁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이 11월 22일 날 나왔어요. 근데 그 양봉이 그냥 양봉이 아니라 바닥권 첫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바닥권 첫 상한가가 발생한 테마주의 핵심 유망주는요.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닥권 첫 상한가 발생 이후에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에너토크는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언제 나왔냐면요. 12월 14일 전후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녹색선을 그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서울대 정문인 거거든요. 녹색선을 그을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12월 중순에. 그래서 9,000원이라는 녹색선이 이제 그어지는 구간, 9,000원 위에서 연착륙을 시도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이제 매수 급소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다소 이 녹색선을 설정하는 거는 통찰력 베이스로 설정을 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선을 그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잘 긋겠죠.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이 녹색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될 때, 그때 진입하는 거예요. 9,000원 이탈 시를 손절로 잡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12월 14일 전후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에너토크가 12월 15일 날 급등을 해요. 장중에 11,600원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수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과 같은 역금융 장세 플러스 역실적 장세 구간에서는 테마주가 단기 급등 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먹고 나오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급등한 거 다 반납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서울대 정문 만들고 급등한 다음에 다시 또 서울대 정문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는 서울대 전문 기법을 이용해서 공략한 다음에 이렇게 시원하게 단기 급등 파동이 전개되면은 나름대로 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케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8월 달과 올해 8월 달과 10월, 11월 사이에 거의 40% 전후의 가격 조정을 이제 받게 됩니다. 사이즈가 큰 종목이 40% 전후의 가격 조정 사이클이 전개되면요, 이제 슬슬 이제 시차를 두고 배수의 진을 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닥권에서 배수의 진을 치게 되고, 근데 배수의 진을 칠 때는 변동성이 축소돼야 돼요. 거래량 급감하고 간헐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영망치 정도 나오면 좋고요. 좁은 밴드 안에서 에너지를 응축할수록 좋습니다. 그 좁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이 언제 나왔을까요? 바로 11월 1일 날 나왔습니다. 11월 1일 날 장대 양봉 나오고 이 종목을 흔듭니다. 흔들지만 대량 거래 양봉 발생일 저점에서는 희한하게 지지가 돼요. 바닥권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저점까지 흔들고 그 저점 근처에서 지지가 될 때, 그때 이제 공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000원 위에서 안착하는 느낌이 명확하게 이제 들 때, 그럴 때 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11월 3일 전후였어요. 만약에 11월 3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14,000원 지지를 전제로 공략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버는 거예요. 이 14,000원대 근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11월 14일 날 17,500원을 터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항받고 이제 조정을 받게 돼요. 어쨌든 저항받고 떨어지기 전까지 매도할 수 있는,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포착이 된 거예요. 지금 같은 약세장 속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수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5%건 7%건 10%건 먹고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데 매수 타이밍이 형편없으면요. 사자마자 손실이고요. 수익권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1% 먹으려고 들어간 종목 버티다가 마이너스 30%가 발생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BH 두산 에너빌티 케이스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BH 케이스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BH가 의미 있는 대량거래 양봉이 나온 이후에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만들어질 때는 핵심이 되는 게 녹색선이에요. 녹색선이 매수를 위한 기준선이자 지지선입니다. 녹색선 위에서 안착을 시도했던 시점이 7월 18일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은밀하고 위대한 상승 흐름이 이제 전개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8월 31일 날 11,750원을 이제 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정문 저점에서 핵심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건 중기적으로 대응하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차고 넘치게 발생이 됐습니다. 자, BHI가 또 시차를 두고 다시 이제 좀 굴곡이 큰 서울대 정문을 만듭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진 종목은 많이 올라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업황은 일정하게 우상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많이 빠졌어요. 그럼 매수 급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 파동을 싹 다 반납하다 보니까 5,000원 전후에서 핵심 지지선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5,000원을 이탈한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5,000원대 위로 진입하고자 하는 어떤 성질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10월 말이었어요. 10월 31일 전후에 5,000원 근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서울대 전문 기법이 실제로 적용됐던 BHI를 공략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버는 겁니다. 왜 돈을 벌어요? V자 반등 나왔잖아요. 예, V자 반등 나오다가 9,000원 전후에서 저항받아요. 저항받고 떨어져요. 5,000원에 매수해서 9,000원 근처에서 매도하면 그 큰 돈 번 거 아닌가요? 단기간에. 그래서 BHI를 서울대 정문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 S&T 에너지 케이스입니다. S&T 에너지가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확인되고 녹색선 근처에서 에너지를 모았던 시점이 언제죠? 10월 하순 근처예요. 10월 26일 전후에 이 녹색선이 17,500원이거든요. 17,500원 위에서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연착륙하는 모습이 나오죠. 활주로를 달리다가 이륙하는 거잖아요. 녹색선이 바로 활주로예요. 활주로 위에서 달리다가 S&T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한 분들은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도 수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효성중공업 케이스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업황이 참 좋은 주식인데 희한하게 수급이 꼬여서 많이 오르고 많이 빠져버려요. 많이 빠지다 보니까 5만 원이라는 절대적 지지선 근처에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와버립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올해 10월 31일이에요. 자, 5만 원에서 지지받고 장대 양봉 발생한 날,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한 날, 10월 31일 날 효성중공업에 베팅한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9만 800원대까지 갔거든요. 9만 원 전후에서 저항받을 때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가파른 상승 흐름이 전개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서 효성중공업이 아주 시원한 상승 파동이 11월 달에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월간 단위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업종 대표주를 발굴하는 게 쉽진 않지만 서울대 전문 기법과 함께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전문 기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잘난 척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생기고 키 큰 남자가 겸손해요. 착하고. 근데 약간 좀 인기가 좀 끌다 보니까 좀 약간 거만해져요. 거만해질 때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선에 부딪히고 빠질까 말까 고민할 때 비중을 줄이는 거고 겸손할 때 매수하는 게 서울대 전문 기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풍력 테마주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제강 지주가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보입니다. 그리고 녹색선이 이제 확인이 되고 녹색선은 13만 원 전후였어요. 13만 원 근처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나서 세아제강 지주는 반등을 하는데 18만 원대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18만 원 전에서 저항을 받고 결국엔 조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지선에서 공략하고 저항선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세아제강 지주로도 돈을 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DMS 케이스입니다. DMS는 디스플레이 장비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알고 봤더니 풍력주로도 분류되는 기업이고요. DMS도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보여요. 과거에 상승한 파동을 싹 다 반납하고 녹색선이라는 핵심 지지선 근처에서 에너지를 응축할 때 서울대 정문 기법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DMS는 4,500원 위에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서울대 정문 패턴을 완성한 다음에 V자 반등이 나오는데요. 얘는 은밀하고 위대하게 상승해서 6,200원대까지 진입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CS 윈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 CS 윈드. CS 윈드는 롤러코스터형 패턴을 만듭니다. 주가가 화끈하게 오르고 화끈하게 빠지고 화끈하게 오르고 화끈하게 빠지고 업황은 지속적으로 우상하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업황은 우상하지만 분기 업황이 기복이 있는 기업들은 이런 롤러코스터형 패턴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CS 윈드는 이 서울대 전문 기법이 잘 맞아 떨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수익 나고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46,000원 근처가 전후가 무릎이었어요. 무릎 근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7월 18일 날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CS 윈드는 71,000원대까지 들어갑니다. 시원하게 V자 반등이 나옴으로써 이 무릎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그냥 별다른 리스크 없이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7만 원 전후에서 저항을 받아요. 저항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조정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장기 업황이 계단식으로 우상할 수 있는 기업은 저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원한 V자 반등 이후에 새로운 서울대 정문이 만들어졌는데 과거 저점까지 밀리는 게 아니라 허리선 근처에서 지지가 돼요. 이 녹색선은 허리선이거든요. 그래서 57,500원 전후가 이제 허리선에서 이제 지지가 되는 서울대 정문이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V자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8만 원대까지 들어가죠. 하지만 8만 원대 들어가니까 약간 8만 원대를 CS 윈드가 좀 어깨선으로 좀 인식을 합니다. 지금 장이 좋으면은 어깨에서 안착한 다음에 입이나 코나 눈이나 정수리까지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장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깨선까지 가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조정받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명에너지 케이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명에너지가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올해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공격적인 가격 조정을 받아요. 한 35%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수해진을 치다가 이 배수해진 밴드 상단을 상한가로 7월 29일 날 돌파합니다. 바닥권 탈출형 상한가가 7월 29일 날 이제 대명에너지에서 발생이 됐고 이 바닥권 첫 상한가 이후에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나올 때 공략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바닥권 첫 상한가 이후에 18,000원을 지지선으로 하는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나왔고 18,000원과 현재가 괴리가 크지 않을 때 분할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벌어요. 8월 12일 날 29,650원까지 가고요. 그리고 또 서울대 정문 벗어날 때 상한가가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 날 매도했어도 대박을 이제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상한가 이후에 또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정문의 윤곽이 나오기 위해서는 녹색선이 그어져야 되고 녹색선 위에서 연착륙을 하는 듯한 캔들이 연속성 있게 나와야 돼요. 녹색선 위에서 거래량 죽고 에너지를 응축해야 된다고요. 에너지 응축하잖아요. 그래서 25,000원 위에서 지지가 되는 게 확인이 되고 25,000원 이탈시를 손절선으로 잡고 손절 상황으로 잡고 접근을 해요. 어떻게 되죠? 돈 버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명에너지는 9월 1일 날 37,000원을 장중에 터치해요. 그리고 37,000원 근처에서 저항받고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조정을 받으면은 크게 과열 상승 흐름이 전개된 종목은 과격한 조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권에서 에너지 적당히 모으고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과열 상승 후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한 서울대 정문이 이제 10월 27일 날 다시 한번 완성이 되는데 이때는 지지선이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근처에서 대명에너지 매수하신 분들은 돈 벌게 돼요. 왜냐하면은 대명에너지가 결국에는 28,000원 근처까지 가니까요. V자 반등 그림이 전개됩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대 전문 기법은 저희의 그 중마고입니다. 서울대 전문 기법을 절차 탁마하셔야 됩니다. 돌파 매매도 좋고 저항선 돌파 매매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의 상승 추세 변곡점, 핵심 지지선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대표적인 기법이 서울대 전문 기법이고 서울대 전문 기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절차 탐구하고 있는 전문가가 저니까요. 예, 저의 어떤 기법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종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재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하락장에서도 언제나 살아남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많은 분들을 위해 르네상스 파트너스 임종혁 대표가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 임종혁 스페셜만의 특급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8338번으로 임종혁 세 글자 보내주시면 2023년 전도 유망한 블루칩을 분석한 무료 특강 참여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의 경쟁력을 더하는 임종혁 스페셜. 그럼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에너지 테마주와 관련된 임종혁 대표님의 강의 듣고 돌아왔습니다. 원자력과 풍력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의 에너지 테마주에서 좀 어떤 종목들을 유심히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임종혁 대표님 지금부터는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일단 예, 최근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저희의 스페셜 클래스 좀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까요? 큰 그림을 보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짧게 보면은 되게 증시 상황이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네. 넓게 보면은 로맨틱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장기적으로 기승전 해피엔딩 계좌를 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보자 이런 게 맞습니다. 좀 임종혁 대표님만의 투자 팁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은 좀 에너지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원자력, 풍력, 태양광 발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각각의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원자력 관련 예.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원자력 생태계 회복 이런 말을 쓸 정도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예. 일단 우선 이 글로벌 원전 시장의 성장성이나 규모가 현재 좀 어떤 상태일까요? 규모는 이제 계속 커질 것 같은데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고자 주요국들이 이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 화석 연료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석유, 석탄, 가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화석 연료 대신 원전이나 태양광, 풍력 같은 그 저탄소 발전 비중이 이제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의미 있게 이제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시장 성장이 또 예측이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시장이 이제 성장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수혜 종목이 나오게 예. 되잖아요.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분야별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원전, 태양광, 풍력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원전에 대한 토크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일단 최선호 종목은 한전 기술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뭐 지금 원자력 발전소 구축에 관심이 많은 국가가 상당합니다. 유럽 쪽에서는 폴란드, 체코가 대표적이고 네덜란드, 뭐 영국, 핀란드, 루마니아도 원전에 대한 관심이 크고요. 그리고 네. 중동 및 아시아 쪽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필리핀이 관심이 있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원전 그 발주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열거한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한국과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수기 때문에 네. 아마 미래 원전 수준은 한국과 미국이 싹쓸이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성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은 국내 하나뿐인 원자로 설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종합 설계 업체로서 희소성이 있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신한울 3호기, 4호기 뭐 건설 재개 수혜주로 이제 당연히 분류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신한울 그 3호기, 4호기 관련된 매출액은 뭐 2024년도 정도에 이제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폴란드 원전 수주를 따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관련된 매출 인식은 아마 2025년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체코 원전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가능성도 제법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설계 능력 측면에서는 글로벌 탑티어급이라 할 수 있는 한전 기술을 최선호 종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소 설계와 관련해서 좀 가장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 한전 기술이겠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예. 한전 기술도 정말 좋은데 또 한 가지 기업만 저희가 듣고 가기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선호주라면 그 이후로 좀 그 다음 정도로 예. 주목해보면 좋을 그런 기업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차선호 종목 한 두 종목 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탄소 중립은 글로벌 시대 정신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들어가는 메인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고, 미래 그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될 한국과 미국 모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주기기에 대한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에 대한 정비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한전 KPS도 원전 수요가 이제 급증할 때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구체화될 때 이제 장기적인 성장판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기존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될 때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차선호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KPS 두 종목을 유심히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원자력 시장 좀 성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들었던 기업이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KPS 이렇게 세 가지 기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 사실 이 세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맞습니다. 그런 좀 대형주의 느낌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좀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이 스몰캡 기업 가운데 좀 중소형주 중에서는 어떤 기업이 좀 매력도가 있을까요? 예, 원전 밸류 체인에 이제 침투되어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는 BHI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배열 해수 보일러 전문 업체입니다. HRSG라고 하는데, 그 HRSG가 이제 LNG 그 복합화력 발전의 어떤 핵심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 최대 규모의 HRSG 제작 업체고 글로벌 내에서도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스 복합화력 발전 시장 성장에 수혜 주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캐시카우, 일단 현재 시점의 캐시카우는 가스화력 복합 발전 기자재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판은 원자력 발전소에 탑재되는 기자재 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과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인 걸까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BHI에 대해서 조금 더 매력도가 있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원자력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또 현대건설이 이 국내 최초로 SMR 상용화 설계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SMR,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예. 차세대 원전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먼저 이 SMR이 무엇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SMR은 말 그대로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대형 원전의 기자재를 하나의 모듈로 일체화시킨 소형 모듈 원자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대형 원전에 비해서 당연히 용량은 작을 수밖에 없지만 그 설계, 시공 그리고 이제 완공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좀 심플합니다. 예, 그래서 비용이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또 대형 원전이 갖고 있는 그 안정성에 대한 어떤 공포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좀 진짜 효과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SMR 사업이 좀 주목받게 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전망 자료 같은 거 참고해 보면은 뭐 네. 2040년 정도 되면은
뭐 350조 이상의 SMR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뭐 이런 거 오. 보면은 뭐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고 네. 그리고 204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0%를 상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도 존재해요. 그래서 어차피 테마라는 거는 미래 성장 이슈에 베팅을 하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SMR 테마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SMR 사업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성장성이 또 앞으로 더 크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현대건설이 또 국내 최초로 상용화 설계에 착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건설업계가 이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SMR은 말 그대로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주요 국가들이 이제 원전의 투자를 늘릴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 대형 원전의 단점을 최소화시킨 SMR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캐치한 대형 건설사들이 그 SMR 대표 기업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네. SMR 시공 시장에 이제 침투하기 위해서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발빠른 그런 건설업계들이 예. 선점을 하는 좀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SMR 테마와 관련해서 좀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봐야 될지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예, SMR 테마주는 아무래도 뭐 작은 종목과 큰 종목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작은 종목 유리한 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몰캡 쪽에서는 우진 그리고 오. 이제 사이즈가 큰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우진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진이 이제 대한민국 그 원자력 발전소에 탑재되는 정밀 계측기를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신규 원전이 이제 그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생각보다 빠르게 이 계측기 관련된 그 매출 인식이 좀 진행이 현실화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SMR 관련 부품, SMR 그 계측기 개발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기자재 업체랑 비교해 봤을 때 SMR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게 명확하게 이제 맞거든요. 그래서 우진을 최선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 관점에서는요. 네. 근데 실질적인 수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그 SMR, 글로벌 SMR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고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일단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뉴스케일 파워의 미래 그 SMR 그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서 주요 기자재 공급권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뉴스케일 파워 외에 미국 3대 SMR 업체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엑스에너지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그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MR 시장 성장의 진짜 수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SMR 테마주에 관련해서는 좀 소형주 가운데서는 우진을 또 주목해보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수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 이게 SMR 관련주가 맞나 싶은 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잘 모르실 만한 테마주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SMR 테마가 언젠가 주도 테마가 된다면요. 그냥 네. 연결고리가 살짝만 있어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살짝만 연결이 돼 예, 있어도 그 예. 테마로 묶일 수가 있는 예, 건가요? 우진하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질적인 수혜주인데 네. 수혜주가 아닌 것 같은데도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궁금한데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으로는 뭐 야스 그리고 누리플렉스 같은 기업이 있는데 네. 야스는 계열사를 통해서 SMR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누리플렉스는 뭐 스마트 그리드 테마주인데 지능형 검침 인프라 분야 대한민국 넘버원 기업이고 SMR과 스마트 그리드와의 연계는 뭐 필수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마트 그리드 테마주가 시차를 두고 SMR 테마주로도 이제 편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젠가는 도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그러면은 이게 성장을 했을 때 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으로 누리플렉스와 야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자력에 대한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에너지 가운데 또 오늘 풍력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강의에서. 예. 좀 친환경 에너지로서 풍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도 꽤나 높은 것 같은데요. 글로벌 풍력 시장의 또 수혜주 가운데서 이 성장이 됐을 때 예. 가장 주목받는 수혜주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그러니까 육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것 같고요. 해상풍력 시장이 가파르게 이제 성장을 할 때 네. 대한민국 상장사 중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저는 CS 윈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CS인데 저도 예. 한때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예. 아무래도 뭐 이름도 많이 투자자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이유가 있을까요? 뭐 CS 윈드 일단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좀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중요한 목적은 저탄소 녹색 성장 플러스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고 이제 요약 정리가 가능하고요.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부품 비중이 20% 이상만 돼도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의 공장이 있는 CS 윈드가 누릴 수 있는 수혜의 그 강도가 저는 월등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CS 윈드는 유럽, 아시아, 뭐 미국의 타워, 풍력 타워 생산 기지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런 글로벌 생산 기지를 기반으로 해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앞으로도 공급 계약을 유의미하게 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압도적 1위 터빈 기업이 네. 풍력 터빈 기업이 이제 지멘스 가멘사인데 지멘스 가멘사와의 지난 11월 달에 어마어마한 역대급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런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뭐 베스타스나 GE라는 기업들 대상으로 한 해상 풍력 타워 공급 계약 체결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인해서 아마 2024년 이후에는 미국의 풍력 설치량이 이제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CS 윈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풍력 발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 CS 윈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또 한 종목만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기업도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CS 윈드와 같이 봐야 될 종목이 상강 MNT입니다. 네. CS 윈드와 상강 MNT는 양대 산맥, 양대산맥. 양대 산맥, 네. 원투펀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기업 자체는 사실 좀 잘 알려진 기업들이잖아요. 좀 추가적으로 이 정도의 인지도는 아니지만 예.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싶은 기업들도 또 있나요? 이제 상강 MNT에 대한 설명도 제가 간단하게 좀 네. 요약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해상 풍력 시장은 지금 개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해상 풍력에 관심이 엄청 크고요. 일본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일본, 호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이제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요. 그리고 미국 역시 해상풍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 해상풍력 그 하부 구조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상강 MNT인데 경쟁사가 이제 중국 기업들이에요. 근데 중국 기업들은 중국 터빈 업체향 그 물량을 공급하기도 지금 상당히 버겁고요. 그리고 미국의 중국 기업들 견제를 이제 고려해봤을 경우에는 핵심 공급망으로서 중국 기업들의 이제 역할론이 대두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상강 MNT가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분야에서는 글로벌 탑티어가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 풍력의 좀 양대 산맥으로 저희가 예. CS 윈드 그리고 삼강 MNT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좀 풍력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좀 이 신재생 에너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좀 1세대 느낌이 태양광이 예, 아닐까 태양광. 싶거든요. 예, 그렇죠. 저희가 또 태양광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그럼 이번에는 태양광 시장의 성장과 함께 좀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뭐 태양광 시장 성장의 이제 최대 수혜주는 아무리 봐도 뭐 하나솔루션입니다. 최선을 그쵸. 주는 하나솔루션이 맞아요. 네. 뭐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일까요? 이유는 설명해 드려야죠. 네. 그게 이제 시청자님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대 수혜주로 하나솔루션의 역할이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 대두가 될 것 같고요.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내년 4월에 이제 발효가 되고 그리고 유럽 역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엄청난 돈을 이제 투입을 할 거고 유럽 연합은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2배로 늘리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솔루션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솔루션의 그 태양광 사업 부분 매출의 그 상당 부분이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된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주택용,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넘버원 사업자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물량 증가 효과 등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성장 이슈가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태양광 모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업황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태양광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좀 하나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솔루션을 이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기대주 기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하나솔루션을 빼고 이제 네. 차선호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하자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요. 예.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지금 태양광 그 모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광 모듈 가격이 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쪽 그 판매 물량이 확대될 때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구체화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4분기에도 높은 가격대의 태양광 모듈 출하가 이제 미국향 출하가 이제 증가하면서 4분기 호실적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구르 그 강제 노동법 방지법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효가 된 다음에 그 태양광 모듈 고객사들이 중국산 제품보다는 한국산 제품을 좀 채택하는 비율이 지금 월등하게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태양광 모듈 쇼티지 환경 속에서 국내산 태양광 모듈 선호 현상이 이제 강화되면서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현재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도 지금 강제 노동이 이제 결부된 그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법안을 지난 9월에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좀 유사한 어떤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태양광 모듈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솔루션 이외에 좀 차선호주로 저희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에너지 테마주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원자력과 풍력, 태양광 저희가 세 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예. 세 가지 에너지 테마 종류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성장성이 크고 네. 포트에 담기에 매력적인 그 분야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네. 그 테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쪽수가 많은 테마가 유리해요. 그렇다면 원자력일까요? 아무래도 이 어. 테마주를 분류할 때 종목 네. 수가 많은 게 원전 쪽이 월등히 많습니다. 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이제 양 자체가 원자력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가장 좀 매력도가 높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원전이건 태양광이건 풍력이건 모두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이들 종목군들 중에 일부 종목이 제가 오늘 강의했던 서울대 전문 기법이 적용되는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세 개 예, 가운데 12월 중으로. 12월 중으로요. 예, 12월 중으로 서울대 전문 기법이 적용된 후 내년 1분기를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오. 종목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종목들을 이제 포트에 편입시키면은 시장을 압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력, 풍력, 태양광 모두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소개해 주신 이 에너지 테마 자체가 또 지금 시장에서 당장 주목받고 있는 테마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테마를 좀 어떤 전망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악재와 호재가 있다면은 네. 호재보다 악재가 더 파워가 세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악재가 호재로서 역할을 하는 일부 기업들이 테마성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요. 시장의 악재가 호재인 기업을 지금 공략해서 돈을 버는 건 좀 약간 좀 비윤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양심에도 찔리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자체 발광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원전,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 기업 중에서 좀 스타 종목이 저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일까요? 아니면 그 좀 이후까지도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그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은 성장주 카테고리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가기 위해서는 긴축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제거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뭐 재격화에 대한 공포감이 오늘 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결국에는
내년 꽃피는 봄이 온다면은 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상당 부분 제거가 될 거고, 그리고 꽃피는 춘삼월 전후로 해서 긴축에 대한 공포도 상당 부분 극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노이즈는 올해보다 월등히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겠죠. 그리고 네. 증시는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뭐 금융 장세가 있고, 그리고 실적 장세가 있고, 역금융 장세가 있고, 역시적 장세가 있는데, 지금은 역금융 장세에서 역시적 장세로 넘어가는 국면이에요. 하지만 내년 중으로 이제 금융 장세가 다시 한번 재차 전개될 때는 네. 성장주의 역할로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뭐 미래 모빌리티, 뭐 바이오 요 안에 편입되어 있는 스토리가 탁월한 기업들이 그냥 뭐 너무나도 로맨틱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내년에 유망주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서울대 정문 만들면서 지금 막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 지금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년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함께 또 빛날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이 좀 매수의 적기다. 지금부터 주목해보자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에너지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또 다루지 못한 기업들도 있고 또 아쉬우신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예,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방송에서 말 못할 이야기를 제가 이제 와우넷 사이트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할 예정인데 이 방송이 송출되고 난 다음에 새벽 1시에 제가 와우넷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적극적으로 이제 풀 예정이고요. 네. 미래 주가 상승 촉매제가 차고 넘치는 기업들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 밤 9시에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핵심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호 대표님의 보다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죠. 새벽 1시 그리고 오전 9시에 또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와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임종호 대표님의 온라인 클래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알짜배기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또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르네상스 파트너스의 임종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를 만드는 역발상 투자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종혁 스페셜 제4강. 오늘은 에너지 테마주들을 두루 알아봤는데요.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를 특별한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샵 8338번으로 임종혁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2023년에 전도 유명한 블루칩들 자세히 분석한 무료 특강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무료 특강 받아보시고 숨겨진 황금 종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도 테마주를 탐색하고 최적의 투자 기법을 찾는 스페셜 강의는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투자의 새로운 돌파구, 이곳은 임종혁 스페셜입니다.